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를 수정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 7개, 그 다음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7개, 또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장을 잘 듣고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여러 번 듣고 따라하다 보면 각각의 단어와 문장들이 더 잘 들리고 발음도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강의 끝까지 열심히 듣고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제일 먼저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타. 오타라는 건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컴퓨터로 키보드를 칠 때 잘못 친 거, 그래서 잘못 나온 글자를 오타라고 합니다. 회사 서류에 오타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오타. 다음은 오류. 오류는요, 잘못된 동작이나 혹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기는 잘못된 일을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 다음은 재검토. 재검토라는 건 서류를 작성했을 때 한번 제대로 되었나 검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검토. 다음, 착오. 착오는 착각을 해서 일을 잘못하는 걸 착오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치다. 틀린 것을 바로잡는 걸 고치다라고 그러죠. 오타가 나오거나 어떤 실수를 했으면 고쳐야 되겠죠. 고치다. 다음, 누락. 누락이라는 건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서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누락. 다음은 수정하다. 수정하다는 바로 잡아 고치는 겁니다. 고치다, 수정하다. 네, 단어 잘 들었나요? 회사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다음은 앞에서 배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보고서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래 품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품목을 계속해서 적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 품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낸 파일에 오류가 있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메일 같은 걸로 파일을 전송할 때 거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낸 파일에 오류가 있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생겼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계약서를 다시 수정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고쳐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수정을 해야 되겠죠. 계약서를 다시 수정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세요. 자, 서류를 한번 검토했는데도 어떤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서류일수록
몇 번씩 검토를 합니다. 서류를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세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확인하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잘못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고쳐서 다시 사용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오류를 확인하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고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 정확하게 열심히 연습해서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욕심을 부리지 말자.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모두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사과는 짧고 분명하게 하자. 나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실수를 교훈으로 삼자.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왜 실수를 범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 내용 잘 보셨나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회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1번.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여기 1번에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모두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이유를 먼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2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못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땐 길게 자기가 왜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다라고 변명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네요. 자, 3번. 실수했을 때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에 실수를 교훈으로 삼자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3번엔 O, 그리고 4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3번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4번도 O가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거기에 관련된 수정과 관련된 단어, 문장,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